나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울고 있는 이야기도, 행복하며 떠들고 있는 이야기도, 당장 세상이 위험하다는 환경 이야기도, 주식 투자로 돈을 왕창 벌었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우습게도 내 어릴 적 이야기다. 4월에 내 생일이 있고 엄마가 죽은 그 4월에 나는 내 어릴 적 일기장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음악하고 있는 카코폰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실 4월에 카코폰이 앨범을 발매하고 그 다음에 좀 뭔가 번아웃 느낌도 오고 좀 쉬고 싶어서 좀 쉬다가 또 제가 하고 있는 밴드 문소문이 뭐 좀 좋은 지원 사업에 돼서 그거에 대한 공연과 앨범을 또 준비하느라 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어린 시절 때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웃긴 게 어린 시절 때 있었던 결핍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핍과 불안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나의 일기장을 보여주는 일은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런 음악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되게 편안한 방식으로 또 되게 그리고 엄청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좀 전달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지금은 비슷해요. 엄청 바쁜 아이였어요. 제정신이 아닌 아이였어요. 계속 뭘 하고 저는 엄마한테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계속 말해서 학원 8개 다녔어요. 근데 그게 막 국영수 이게 아니라 막 뭐였지? 뭐 태권도 배우고 싶어. 역사 배우고 싶어. 뭐 글쓰기 배우고 싶어. 색종이 접기 배우고 싶어. 플룻 배워보고 싶어. 피아노 배우고 싶어. 발레 배워보고 싶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이것저것을 막 다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였고 약간 좀 정신없는 아이였는데 남들한테 뭔가 보여주는 건 좋아했어요. 되게 무대 서는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막 만들어서 보여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막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인간관계는 좀 많이 힘들어해서 혼자 집에서 맨날 우는 애였어요.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는 되게 이것저것 잘하는 아이, 뭔가 무대에 서는 아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각인이 되어 있긴 했는데 그런 거 치고 약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좀 잘 몰라서 혼자 집에서 우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월의 파티, 그리고 뭐 파티인 에이프릴 해도 되는데 4월에 대한 파티거든요. 그러니까 4월이 가진 파티. 그러니까 사실 제가 태어난 달이 4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달이 4월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생일 파티를 여는 일이 약간 무서웠어요. 파티를 일단은 굉장히 즐길 수 없는 성격인데 뭔가 반에서 사실 생일 파티를 애들 다 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은 있고 그래서 사실 생일 때 열기는 몇 번 했는데 그게 상당히 조금 불편했던 기억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엄마가 4월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4월 16일에 돌아가시고 제 생일이 4월 2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월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저한테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파티 같은 거를 열 수 없는 성격인데 엄마가 또 죽은 달이기도 하니까 더 4월이 더 힘들고 더 내 생일이 더 생일답지 못하고 더 파티를 열 수 없는 그런 뭔가 마음이었어요. 근데
뭔가 4월, 근데 제 친구가 3월에 죽었는데, 자기 생일에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었을 때 뭔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그 친구와 너무 안 어울리는 느낌? 그 친구의 생일에? 그래서 아, 내 생일에도 뭔가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나의 부끄러움이나 사람이 무서워서 타인이 두려워서 가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굳이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뭔가 그냥 편하게 나도 편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편하고 모두가 편한 파티를 열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사람이 어렵고 뭔가 그치만 어떻게든 사람들과 이어지고 싶은 파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편했던 게 아닌 뭔가 되게 내가 편한 그런 파티를 열고 싶다 해서 4월에 파티, 베이브리스 파티로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의 유년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과거 같다는 느낌을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노래가 좋고 뭔가 멜로디가 좋고 그런 걸 넘어서 이걸 들으면서 나의 유년기, 저의 유년기에 사람들이 쉽게 초대받고 거기 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되게 그런 옛날 같은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를 지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날로그적인 분위기를 비주얼적인 요소나 뭔가 영상이나 모든 면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넣음으로써 뭔가 사실은 사운드가 막 빵빵하고 좋은 거 그리고 비주얼이 깔끔하고 막 매끈한 거 이런 것과는 굉장히 멀리 뭔가 사람들의 흐릿한 옛날 기억 같은 느낌이 좀 틀었으면 좋겠다 해서 모든 작업 방식에서 사실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을 계속 넣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만들어요. 사실 이게 되게 민망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영감을 받는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고 지금 하는 막 문소문 작업도 사실 막 작업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앨범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랑 협업을 하게 되니까 앨범을 왜 썼냐고 물어보면 그냥 나왔어요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찾아오고 곡들이 이제 찾아오고 왜 쓰는지도 모르고 뭔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노래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한 채로 노래를 사실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그런 곡들이 사실 제 곡으로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발매를 안 하고.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소속사 미팅에서 이 곡들이 선택이 된 거죠. 그러고 문소문도 발매를 할 어떤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냥 그 곡들이 이렇게 온채로 막 만들고 있다 보면 뭔가 운명처럼 제가 사실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런 운명적인 것도 사실 믿게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기회가 생겨요. 그럼 저는 그때 생각해요. 사실 프로듀서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 노래들이 이 세상에 나간다고 할 때, 혹은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점적인 어떤 코어한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한계적인 상황,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 노래들이 가진 메시지에 부합하도록 진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건 되게 이성적으로 사실 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것과 가장 맞는 사람과 일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요. 루틴은 없어요. 그냥 사실 어떤 작업자랑 할 때는 제가 막 다 정리해서 주는 작업자가 있고요. 어떤 작업자랑 할 때는 노래만 줘요. 준비를 엄청 많이 하는 작업자도 있고 엄청 많이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거가 결정되는 거는 사실
노래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루틴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할 뿐. 사실은 그냥 서로 맞팔하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사월님의 음악을 제 대학생 시절부터 계속 들었었고, 당연히 이제 한국 음악 하면 사월님의 이름을 모를 수 없고, 그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가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막 엄청 만날 기회가 막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3월에 이제 죽은 친구의 장례식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쨌든 제가 좀 그 친구가 죽을 때쯤에는 조금 뭐 직접적으로 가깝지는 않지만 꽤나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월님이 그냥 절 보자마자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그 기억이 있었는데 Happy Birthday My Love라는 노래를 그냥 쓰게 됐어요. 그냥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는 상황을 이 되게 슬프면서도 근데 생일은 축하해야지. 아까도 말했듯이 파티는 열어야지. 그게 뭔가 슬픔이 묻었든 안 묻었든. 그래서 그 생일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없는 상대를 위한 노래를 누군가 함께 부르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느낌이 나면 좋겠다. 마치 그 내가 생일 축하를 전하는 사람과 지금은 대화할 수 없지만 노래에서는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해서 떠오른 사람이 사실 제 목소리가 다른 여자랑 붙는다는 걸 상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사울님 목소리가 그냥 바로 떠올라서 메일을 보냈고 메일에 대한 답장도 사실 좀 되게 하여튼 시적으로 왔어요. 근데 사실 사월님 몰랐다 그래요. 이게 그 3월에 죽은 친구의 이야기인지는 나중 가서 알았다고 하더라고. 제가 인터뷰 딴 거 하는 데서 보고. 근데 좀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작업을 됐어요. 신기한 인연으로. 막 엄청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기장인데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일기장인 채로 남았으면 좋겠고 위에 근데 누군가 그냥 훔쳐보고 자기 이야기랑 조금 이렇게 겹쳐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어린 마음을 가졌던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들이 많은 사람들의 어린 시절들이 이 노래로 그게 괜찮을 순 없지만 그래도 외롭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불안해했던 애인 것 같거든요. 계속 불안이 너무 많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게 뭔가 어렸을 때부터 충족이 잘 안 됐고 그치만 뭔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떠나간 사람도 엄청 많지만 그렇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래도 된다라고 좀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근데 그런 불안하고 되게 너무 힘들고 사실 어렸을 때 맨날 죽고 싶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목소리를 가지게 돼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 어린 시절을 버텨내줘서.